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근데 이제 주제를 사실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전공하고 이 맞추어서 법회를 하면 좋을까 이제 주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떠오른 건 불교와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이어트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이어트. 살 빼는 거.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가 원래는 식단이라는 뜻의 영어 말이거든요. 그 다이어트 자체는 이제 먹는 식단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중을 조절하기 위한 식단, 식이요법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살 빼는 행위 자체를 그냥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다이어트 하면 살 빼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다이어트는 약간 영양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뭐 내용 이게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 빼기라는 것을 총칭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불교와 다이어트가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얼마 없으시네요. 생각보다. 다시 본인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엄청 훌륭한 예술대학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거의 80% 이상이 나는 살을 빼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체중에 만족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10% 15% 요 정도, 많아야 20% 요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건강. 또
또 다른 네. 그래서 보통은 건강 아니면 사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뭐 외모나 이런 측면에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건강관리, 정상체중, 뭐 행동하는데 불편함, 뭐 전문가 권유는 건강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뭐 예뻐 보이고 싶어서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입고 싶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건강이나 외모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살이 좀 쪘기 때문에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비만이지 않으려고 살을 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살을 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비만이 영어로 오비서티고 근데 글로벌 오비서티 그래서 글로버서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만은 거의 뭐 만병의 거의 근원이 될 정도로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비만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결국은 먹은 거 대비 내가 활동하는 양이 적어지면 이제 몸에 그만큼 지방이 쌓여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옛날에는 저희 뭐 체지방률 뭐 계산식 여러 가지로 나의 비만도를 측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체질량 지수라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이제 바디 매스 인덱스 이래서 BMI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병원 가면 저희 인바디 이렇게 측정하면 거기 BMI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본인 체중 나누기 키를 미터로 바꿔서 제곱을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25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 아시아 기준으로 하면 23 미만 22.9까지는 정상 23부터 24.9까지는 약간 과체중 25부터는 비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BMI 이렇게 치시면 뭐 계산식이 엄청 많이 있고 뭐 넣으면 자동 계산해 주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나중에 한번 이제 계산을 해 보시고 아, 내가 어느 수준이라 약간 관리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만이 왜 위험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모든 병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연구를 저희가 해 봤을 때 당뇨도 53배, 암, 심혈관계 질환, 뭐 담석증, 고혈압, 지질대사, 뭐 생식기, 수면장애, 관절염, 뭐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비만의 원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만의 원인? 왜 살이 찔까요? 과식, 네, 과식, 매일 하고 있는 과식, 스트레스, 운동 안 하고, 너무 다 정답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세 가지의 약간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런 요인을 때문에 체지방이 증가하고 비만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유전적 요인은 일단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면 놔두더라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식습관을 좀 바로잡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캠페인도 보면 결국은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불교와 다이어트는 무슨 관련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 불교 신행 활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08배 식사 네, 사찰 음식 또 수행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 또 아니 너무 정답만 얘기하셔서 108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나 수행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걷기 명상도 저희 있잖아요. 그렇거나 요가도 사실 불교의 뭐 활동 중에 하나로 저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찰 음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행 활동을 충실히 다 하면 살이 쪽 빠지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절은 사실 저희 108배는 불교에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시작이 되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긴 했는데 막 공부를 한 건 아니어서 막 용어나 이론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신체 활동도 많고 먹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수행, 신행 활동을 하면서 같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108배 운동 효과를 연구를 한 논문들이 뭐가 있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요번 기회에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신청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8배를 뭐 8주 내지는 뭐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전후에 저희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라든지 어떤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나중에 한번 뭐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복부 지방, 복부 둘레 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중성지방, 내장지방, 체지방률, 체질량 지수, 그다음에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다 감소하고, 그다음에 항산화 능력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약간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뭐 연령층, 성별, 그다음에 뭐 시기, 뭐 강도,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 저희가 이 108배를 통해서도 엄청난 뭐 포교 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니까 해봤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저희가 요 수행을 하는 거를 저희 이제 조개족에서 나온 그 108배 영상을 틀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장비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조끼처럼 된 장비를 차고 있어요. 저희 사회문화관 지하에 저희 실험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니 108배를 30분을 했을 때 저희가 보통 뭐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산소 운동이고 이제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인데 유산소 70%에 무산소 30% 정도의 유무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체중에 따라서 조금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총 에너지 소비량이 한 280칼로리 정도 소비가 된 겁니다. 30분 정도 절을 했을 때.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산보 70분, 제자리 뛰기 15분, 빨리 걷기 25분, 여기 있는 뭐 스케이트 60분, 골프 한 50분, 수영 25분, 뭐 줄넘기 25분 이런 정도의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자연 환경을 즐기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108배를 하기 위해서는 뭐 2평의 기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좁은 공간에서 날씨 상관없이 장소 상관없이 어쨌든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이렇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연구해서 널리 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08배 관련된 앱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찾아보니까 카운트를 해주기도 하고 뭐 속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내가 절을 했을 때 나의 운동 효과 뭐 심박수 뭐 이런 거를 카운트해주는 앱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내 건강을 체크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들도 되게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한데 받으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걷기를 하면 걷기를 하게 되겠다. 걷기 명상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걷기 명상도 있고 맨발로 걸으면서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걷기이지만 저는 이제 탑돌기 같은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걸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에너지 생성, 생체 긴장 이완도 촉진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 신진에서도 자극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걷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효과가 좋고 돈이 안 들고 누구나 아무 때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권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조금 한 중강도 저희가 이제 이게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는지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 두 분이 막 산책을 막 가시는데 수다를 엄청 막 잘 떠시면 저강도입니다. 저강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하다가 막 수다를 떠시다가 잠깐 있어봐 이렇게 좀 쉬어야 되면 약간 중강도 말을 못해 계속 너무 그러면 고강도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걷기 명상에서는 막 아주 빠르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없긴 하지만 저강도이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모든 사망 위험의 감소,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위험 감소, 당뇨병, 치매, 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거기에 우울증 위험 감소, 저희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에 사실 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걷기 명상의 걷기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빼고 무릎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지난주에 이제 또 월정사에 다녀왔는데 산에 있는 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산을 가기까지 저희가 그 앞에서 약간 좀 등산이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등산도 어쨌든 효과가 다이어트, 근력 심폐력, 시력 개선, 스트레스 해소 이런 효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등산 전후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뭐 운동 활동에서 등산의 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요것도 절에 가는 길도 어쨌든 그 자체가 좀 운동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가를 어쨌든 불가에서 저희가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요가를 뭐 저희가 법당이나 막 이런 데서 막 하고 이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같이 넣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가는 사실 뭐 얼마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서 연구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그 자체로도 어쨌든 체중 감소, 그다음에 자세, 그다음에 수면의 질 개선하고 유연성 좋아지고 근력 좋아지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요가도 약간 변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찰 음식인데 사실 저는 이제 영양학을 아주 전공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이제 생리학을 하다 보면 이제 영양학하고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누구나 느끼듯이 사찰 음식이 담백하고 건강식인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평소에 먹는 고기나 기름진 것을 먹는 것에 비해서 당연히 칼로리 소비가 그러니까 먹는 양이 적을 것이고 만약에 비슷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이 조금 더 높아지는 약간 그런 또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 제가 볼 때 요 사찰 음식을 보니까 가정교육과 이심열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행 활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2022년에 새해가 되면서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관리법에 나온 것도 보면 결국 식생활,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결국 그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생애 주기별로 알아보는 신체 활동 실천 지침 이런 것도 보면 어쨌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평형성 운동을 하고 뭐 정신 건강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를 통해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니 심폐지구력은 저희가 보통 심장과 폐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가 건강한 건 저희 보통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해보셨을 수 있는데 뭐 오래 달리기, 뭐 오래 걷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심폐지구력을 보는데 저희가 걷기 명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사실 108배를 통해서 아까 본 것처럼 증진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력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근력은 사실 한 번에 힘을 세게 줄 수 있는 게 근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08배나 요가, 그 다음에 근지구력은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해보셨듯이 같은 동작을 얼마나 오래 반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달리기 한 것처럼 그 똑같은 동작을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건데 그것도 108배나 요가 같은 데서 충분히 저희가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연성은 요가에서 유연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체중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신체 조성이다 이러면 체중을 뺄 때는 모든 게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108배, 뭐 요가, 걷기 명상, 또 사찰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중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1kg를 빼는데 이게 다 써 있어가지고 질문을 못 하겠는데 1kg를 빼는데 저희가 7,700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7,700칼로리를.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히 맞진 않습니다. 계산한 공식이 뭐 이상적으로 아예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체중을 감소하는 계획을 짤 때 일주일에 다 빼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왕창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0.5kg가 제일 좋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0.5kg는 아침에 재고 밤에 재도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딱 그 내려가는 몸무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0.5kg를 빼시려면 일주일에 3,850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550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550칼로리를 운동으로 다 소비를 하려면 사실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딴 거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먹는 거 줄이고 한 200칼로리 먹는 거 줄이고 한 300칼로리 정도 운동하고 약간 요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보니까 걷기 명상을 한 30분 하면 체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60에서 120칼로리 정도 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걷기 명상만 하겠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명상을 하면 어쨌든 운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2, 300칼로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108배를 30분 하겠다 이러면 2, 300칼로리. 근데 이제 108배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상을 보고 하는 108배는 좀 천천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속도에 따라서 조금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은 빨리 하는 게 더 쉽게 덜 소비하는 걸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빨리 조금 대충 덜 힘들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108배를 30분 하면 2, 300칼로리 그날의 운동량을 내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일에 점심시간 이럴 때 남산 산행을 사실 걷기 명상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남산에 올라가면서 걷기 명상 겸 산행을 같이 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2, 300칼로리를 소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상록원에 가서 조금만 먹으면 어쨌든 내가 평소 먹는 양보다 줄어들 테니까 식이 조절을 통해서 덜 먹고 이러면 한 4주에 2kg 정도 되게 적은 것 같지만 이게 무조건 2kg 빠져서 계속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적은 몸무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10주에 5kg 정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간 신체활동 실천을 통해서 소비한 열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780칼로리를 소비를 했다 그러면 유방암이나 유방암 유병률이 한 37%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100칼로리 정도 일주일에 내가 운동을 통해서 소비를 했다 이러면 뇌졸중 위험률이 77%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0칼로리 소비한 연구를 보니까 심장질환 유병률이 한 38% 떨어지고 1500칼로리 소비했더니 대장암 유병률이 50% 떨어지고 2500칼로리 소비했더니 우울감이 43% 떨어지고 3000칼로리 했더니 당뇨병도 35%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하고 근육을 움직이는 것 자체로도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거를 108배나 명상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건 유 부장님입니다. 요 밑에는 정 과장님인데 유 부장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버스를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십니다. 그럼 110칼로리가 거기서 소비됐어요. 사무실도 계단으로 올라가십니다. 엄청 훌륭하신 것 같아요. 30칼로리가 소비가 됐어요. 점심을 먹고 또 산책을 하십니다. 업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또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퇴근을 하고 저녁 먹고 자전거 타고 그랬더니 936칼로리를 소비를 하루에 소비량이 936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 과장님은 버스 타고 바로 코앞에까지 출근하셔서 내리셨어요. 36칼로리. 엘리베이터로 일단 올라가세요. 소비 없죠. 점심 먹고 앉아서 커피 마시기. 제가 볼 때 이건 플러스. 업무 중에는 앉아만 있기. 없어요. 버스 타고 퇴근하면 또 36칼로리. 저녁 먹고 맥주 마시기. 이러면 72칼로리.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생각해 보니까 동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정거장까지 걸어옵니다. 정거장까지. 제가 볼 때 한 100칼로리 이상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08배를 일단 하고 그러면 200칼로리 300 벌써 끝났지만 그러고 이제 출근하시고 점심 먹고 여기 트랙이 좋습니다. 저희 운동장에. 그럼 트랙에 걷기 명상 너무 더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업무 중에 스트레칭 중간중간 해주시고 걸어서 또 동대 입구까지 다시 가시고 제가 볼 때 본부에 예대는 그래도 좀 가까우셔가지고 조금 한 80칼로리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본부까지 가시려면 제가 볼 때 150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동대 입구에서 엄청 급하게 본부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하여튼 엄청 힘들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저희는 평균적으로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신행 활동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절에 가고 108배를 하고 그다음에 명상 수행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사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자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 이거를 우리가 이 좋은 거를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게 신앙심을 높이는 방법도 되지만 어쨌든 108배라는 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이거를 널리 알리면 좋겠는데 그냥 말로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연구를 수행해서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게 이러이런데 이러이렇게 좋다는 연구를 여러 가지를 하면 이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재소자 감옥에 계신 분들을 그 감옥을 거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실. 그래서 이제 거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체조를 제가 개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법무부하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 든 생각이 사실 그때도 거기서 저라면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또 종교적인 이유로 너무 그렇게 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체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그 살 빼기 거기에 우리 불교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뭐 법당에서도 그렇고 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막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좀 수행하기 힘들고 이럴 때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오래 수행할 수 있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크게 동작 있는 거는 조금 일단 빼고 이제 좌우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조금 허리를 이렇게 비틀어 보시는 겁니다. 비틀어서 여기서 하실 때 이 앞에 있는 팔을 약간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뒤로 가기가 조금 편한데 그러면서 가슴을 쭉 펴서 이렇게 미시고 시선을 뒤를 보시면 더 스트레칭이 많이 되십니다. 뒤쪽을 앞에 계속 보고 계시면 몸이 안 돌아가요. 반대쪽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숨 참고 계시면 스트레칭 안 됩니다. 후 내쉬셔야 돼요. 후 이렇게 몸에 있는 공기를 빼주셔야 스트레칭이 쭉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술이 만약에 법문 중이면 약간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동작인데 자, 무릎을 구부려서 앉는 자체로 약간 안 보여서 옆에 돌아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발등을 이제 밑에 대고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앉는 자체로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발등의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리 전체를 약간 스트레칭을 시켜주실 수 있거든요. 살짝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원래는 방석이 없으면 사실 못합니다. 바닥이 딱딱하면 너무 아파서 잘 못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절에는 방석이 있으니까 너무 딱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는 펴시고 가슴은 힘을 빼시고 발등하고 허벅지 앞쪽이 약간 스트레칭 되는 걸 좀 느끼시면서 이렇게 쭉 내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놓듯이 한번 계셔보세요. 어떠세요? 발등 되게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은 발끝을 세워서 발바닥에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겁니다. 발바닥, 종아리와 발바닥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이쪽에 잘 안 보이세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앉으셔야 발바닥이 쫙 스트레칭이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발바닥의 감각이 좋아야 저희가 걷기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자 이제 쉬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크로스로 다시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겹쳐서 다시 원상복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잘해야 됩니다. 복근이 없다. 그러면 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8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08배.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사실은 혹시 발가락 운동 하시는 분 계세요? 발가락 스트레칭. 발바닥 운동. 그러니까 저희가 직립보행을 서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발바닥이나 발가락엔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발목은 사실 자주 삔다라고 하지 발목 뼈서 혹시 재활해 보신 분? 그냥 패스 붙이고 좀 지나면 나니까 또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발목을 삔다는 거는 거기 발목에 인대가 손상이 가는 건데 인대는 사실 한번 손상이 가면 완전히 재생이 안 되거든요. 피가 안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계속 스트레칭이나 약간 근력 운동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만들어줘야 또 잘 걸어 다니고 건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발바닥하고 발가락에는 별로 사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복부에 좀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겉에 보이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법당에 있으면서도 살짝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조금 더 오래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기회를 주신 원장님과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